예. 자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36페이지 건축 제안의 상세 분석 있죠? 보겠습니다. 건축 제안의 상세 분석이 되랍니다. 여러분들이 땅을 소개할 때는요, 반드시입니다. 지번부터 보십니다. 지번. 땅을 딱 보실 때는 제일 첫 번째, 뭐 토지라든지 기타 이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입니다. 요치한 어떤 지번을 확인하십니다. 지번. 보시면 행정구 나와 있죠. 행정구역도 나와 있고, 각기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. 쭉 나와 있어요.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입니다. 공적인 어떤 문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토지 이용 규제 있습니다.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,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. 정보 시스템 있는데요. 이걸 딱 쳐보시면요. 해당 어떤 시입니다. 어떤 행정구역, 어떤 시, 어떤 무슨 시 딱 클릭하시고요. 어떤 또 구 딱 클릭하시고 뭐 지번 나옵니다. 지번에서 일반 지번, 산지번, 일반 지번과 산지번이 있어요. 산지번 딱 클릭 딱 하시면요. 이 클릭 딱 하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입니다.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등장을 딱 합니다. 딱 하면요. 이 지번을 딱 쳐보시면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지목이 나옵니다. 지목이 딱 나오고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. 면적이 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해당 국토계획법상에 정해져 있는 토지 이용상에 쭉 나옵니다.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각종 어떤 토지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, 주거지역 등이 딱 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있다. 그 용도지구도 이제 뜹니다. 뜨고 또 용도 그림을 뜰 때 용도구역도 딱 뜹니다. 그래서 이것이 딱 떠요. 우선 이것이 뭐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것이 우선 취락지구다. 또 그린벨트 개발장 이렇게 딱 뜰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법률상의 각종 어떤 제한도 딱 뜹니다. 그래서 우선 뭐 산지다 할 때 이것이 보전산지인지 또 준보전산지인지 뜨면서 보전산지는 다시 보시면 이것이 공익용 산지인지 또 임업용 산지인지 딱 뜹니다. 이게 딱 뜨고요. 그다음에 뜨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목이 뭐냐 전답입니다. 라고 할 때는 이것이 뭐 농지법상에 농업진영지이다. 농업진영적이면 농업진영구역 또는요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다 결정되어서 뜹니다. 이것이 안 뜨는 논이 있다. 그러면 일반 논이다 보면 됩니다. 이게 쭉 뜹니다. 쭉 기타 법률들 쫙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 제한상 확인 꼭 하십니다. 지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면적 보시고 또 요 토지의 공시가입니다. 개별 토지 공시가가 딱 듭니다. 개별 토지 공시가가 딱 돼요. 공시가는 보통 1제곱미터당 해서 얼마 뜹니다. 만약에 이것이 3만 원 딱 떴습니다. 그러면 한 평이면 이제 3.3이죠. 3.3. 그래서 곱하기 3.3을 딱 하면 된다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공시가의 대부분 다 보통 2배 정도의 현재 시가가 딱 형성이 딱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이걸 딱 뜹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볼 때는요. 이 지목은 큰 의미가 없지만 면적 한번 보시고요. 그다음에 토지 개별 공시가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요겁니다. 제일 역시 토지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용도 지구 있다. 그럼 지구도 뭐냐 확인하시고요. 용도구역 확인 꼭 하십니다.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에 있는 각종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용도 지역 확인을 꼭 하는 것이죠.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래서 토지 이용 상태는요. 땅보다 제일 먼저가 토지 용도 지역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걸 꼭 확인 꼭 해야 됩니다. 용도지역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토지들마다 아까 배웠던 건축물 종류, 건축 제한이 발생을 한다. 그 다음에 건폐율, 용적률이 정해집니다. 건축 제한 보시면 아까 봤지만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가능한 토지,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게 딱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국토계획법에서 여기 있는 자연녹지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종류 건물 4가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뜹니다. 뜨고 또 지방조례에서 정한다라면 이것들 말고 추가로 해서 또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뜹니다.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요 왼쪽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조례에서 추가로 허용이 되어진 요것들을 확인을 딱 해서 요거 묶어서 요 전체가 이용을 할 수 있다.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집니다. 그러면 자연녹지
같으면 제가 좀 다 배웠지만 건폐율이 자연 녹지는요 최대 한도가 국토개혁법에서 20%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줍니다. 해주고요 용적률을 보시면 100% 이렇게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. 해주는데 요 범위 안에서 지방 다시 조례에서 이건 국토개혁법에서 정해진 상한선을 말하고요 지방 조례에서 다시 또 강화시킵니다. 그래서 만약에 20%면 20% 다 할 수 있고요 이 용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방 조례에서 80%다. 그러면 지방조례에서 결정해 준 요 80%의 규모에 맞춰서 건축하고 이런 종류의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딱 됩니다. 이와 같은 상인데요. 그래서 항상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지번과 이제 지번을 아시면 행정구역을 딱 치시면 해당 내용이 쫙 뜹니다.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루리서 시스템인데요. 루리서 시스템을 딱 쳐보시면 이거 쫙 뜹니다. 이것이 공적인 제일 대표적인 어떤 확인서가 됩니다. 이거 외에도 많지만 이거 제일 중요한 공적인 확인서입니다. 해서 딱 보시면 지목 보시고 면적 보시고 개별 공시가 한번 살짝 보시고 국토개혁법에 있는 어떤 토지 용도 지역이냐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다. 그래서 이걸 좀 상세하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오른편을 딱 보세요. 보시면요. 쭉 나와 있죠. 만약에 자연녹지다 할 때 이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제한 딱 보시면 국토개혁부에서 먼저 열거를 쫙 해주고 조례에서 정한다면 이까지 할 수 있는데 실제 해당 시 조례에서 요거 다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은 안 되게 할 수 있어. 그래서 실제 지방조례, 해당 그 행정구역에 속한 지방조례에서 정해준 그 건축물 내용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 첫 번째 칸에 국토개혁법에서 이건 다 할 수 있다. 그 밑에 또 2번 보시면 조례에서 정한다면 이까지 하게 할 수 있다. 이렇게 쭉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. 또 실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위임했는데 실제 원주시란 그 조례에서 어디까지냐 한계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 해당 그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의 조례까지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면 이렇습니다. 건축 제한 체계는 이렇게 합니다. 제한 체계는요, 건축물 종류, 건축 제한, 건물 종류에 제한하는 방식은 첫 번째 보시면 해당 자연녹지 등의 용도 지역들 별로 해가지고요, 국토개혁법에서 먼저 다 1, 2, 3, 4번은 허용한다.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해줍니다. 정해줘요. 그 다음에 지방조례에서 정한다라면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 또 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조례한테 위임했습니다. 실제 해당 지방 그 조례에서는요, 이것을 다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것도 안 하게 할 수도 있어. 7번, 또 8번은 안 된다. 9번 된다. 10번 된다. 하면 실제는 지방 조례, 그 해당 그 속한 행정구역 속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준 요 5번, 7번, 9번, 10번까지 된다. 요 1번, 2번, 3번, 4번도 다 되고 플러스 해가지고 위임한 요 범위 안에서 실제 결정해준 조례에서 정해준 5번, 7번, 8, 9번, 10번만 된다. 6번, 8번은 또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건축물 종류 중에서 건축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.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예시가 되어진 이 상수는 보니까요. 지금 요분이 지금 보니까 연립주택입니다. 연립주택. 자연녹지에서 연립주택을 건설할 수 있느냐 보니까요. 일단은 연립주택 대해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국토개혁법에서는 단독주택만 된다. 기타 뭐 쭉 나옵니다. 공동은 위임, 지방에서 정한다면 된다.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그 지방 원주시에서 공동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요. 아파트는 안 된다. 또 요 연립은 된다. 다시 된다. 이게 되는 거 확인하셔야만이 연립된다. 이걸 보셔야만이 연립주택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국토개혁부의 통일적인 어떤 정해준 사항들 외에 지방조례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실제 지방조례에서 결정해준 그 토지 이용상을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요거 내용 다 되고 원주시 조례에서 정해준 요거 다 된다. 그 보니까 연립이 된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다. 라고 합니다.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, 루리스 시스템입니다.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쳐보시면 여기 딱 뜨는데요.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을 딱 적용시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해당 그 지번에 있는 확인이 쫙 뜹니다. 쫙 떠. 이걸 보시고 구분을 하실 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.
해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.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 자기 속한 어떤 저기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쳐보시면 쫙 이렇게 뜹니다. 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. 해서 보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. 40페이지입니다. 40페이지. 자, 이제 이게 토지의 종류에 관한 결정입니다. 건물 종류. 여러분도 아시죠? 건축 제한하는 방식도 틀리죠. 보시면 건축 제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제한 방식이 21개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대부분 다 보시면요.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, 할 수 있는 건물을 열거합니다. 국토계획법에서 여기까지 정해주고 또 지방조례에서 더 정해준다라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다 할 수 있는 건물을 열거하지만요. 어떠한 곳은 방식이 또 틀리다 해서 어떠한 지역들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 금지 대상을 정합니다. 그러면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식의 토지 용도 지역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열거해서 그 외에는 다 안 되게 하지만 어떤 곳은요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해주고 그 외에 다 되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. 해가지고 보니까 준자 붙는 지역들, 준주거지역과 준자 붙는 준공업지역들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들 전부 다입니다. 그래서 뭐 중심상업지역, 일반상업지역, 건립유통 다 포함되거든요. 이거하고 또 농촌마을에서의 계획관리지역, 요겁니다. 7개상이죠. 준주거,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와 중1, 6은 상업지역들 총 7개 지역들은요. 반대로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이거 안 된다. 조례에서 이거도 안 된다. 요거 빼놓고 싹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이용 방법이 넓은 좋은 곳이다. 랍니다. 준주거, 준공업지역, 계획관리와 중1, 6은 상업지역들은요.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이다. 그 외에 지역들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것, 14가지 그 이상 지역들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식의 제한 방식을 취하더라. 제한 방식이 틀려. 그리고요, 여러분들이 확인서를 딱 떼보시면 용도지역 확인했습니다. 확인 딱 했으면 요 건물 종류뿐 아니죠. 용도지역들별로 해서 그 건축물 제한, 건축물 종류 결정 요뿐 아니고 건물 규모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요것을 또 상한선을 결정을 딱 해주죠. 요 건축물 규모, 크기입니다. 요걸 내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하죠. 요것도 보시면 일단 국토계획법입니다.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그 상한선을 다 정해줍니다. 정해주면 요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에서 완화 안 됩니다. 지방조례에서 더욱더 강화되어서 결정이 딱 되어져 있는 그 용적률 규모 등은 다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 아까 했듯이 자연녹지다. 자연녹지 같으면요 20%의 상한선이 있습니다.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서 만약에 18% 했다. 18%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용적률이 100%인데 그 지방조례에서 80주면 80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받습니다. 그래서 일단 법에 있는 상한선을 아시고 그 지방조례에서 요 법적 상한선 범위 내에서 따로 규제를 해준 그 또 제한상을 또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건물 규모를 결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보시면 지방조례에서 발표한 그 건폐율을 항상 출력해서 책상 밑에 어딥니까 저기 유리창 위에 붙여놔야 됩니다. 붙여놔야 돼요. 여러분들은요, 그 해당 근무하시는 그 장소의 토지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자기들 주로 활동하시는 아파트가 있고 또 인근의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다. 이 상업지역에 관한 건축물 종류, 지방조례 허용 것들 칠판 밑에, 책상 밑에요. 왼쪽에는요, 건물 종류, 건축 제한에 대한 그 해당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 종류 범위 딱 옆에 밑에 넣으시고요. 또 오른편에 보시면 다시 책상 밑에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 인천시에서 허용하는 그 한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. 해야 바로 딱 보고 바로 말씀해야 됩니다. 어떤 분이 어떤 땅을 샀습니다. 땅을 샀는데 거기서 건물 짓겠다. 내가 대지 건축 면적, 그 건축물 넓이 100평짜리 짓겠다. 또 건물 규모입니다. 규모 토탈에서 내가 300평 짓겠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100평짜리인 이 펼쳐서 100평짜리 건물을 딱 지을 때 그럼 한 150평만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? 보세요.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창고 짓겠다. 창고인데 창고가 100평이 필요하다. 100평. 그러니까 창고 플러서 부지 좀 포함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한 200평 이면 안 되겠냐. 200평한 땅에 창고 이만한 게 짓겠다.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요.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됩니다. 네. 되는데 녹지다. 녹지는 20% 아닙니까? 20% 상한선이 20%.
특별한 혜택을 못 받으면요. 20% 200평을 확보하면요. 40평밖에 창고 넓이가 안 나옵니다. 100평을 지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요. 창고 100평이 필요하다 할 때는요. 창고 지을 금액대에 맞춘 그 싼 땅에서 그 창고 곱하기에서 건폐율을 다 이해하셔야만이 넓이가 나옵니다. 이분이 평당 한 뭐 5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창고 100평을 짓겠다 라고 합니다. 그러면 주거지역은요. 기본적으로 한 200, 300만 원 합니다. 안 됩니다. 그럼 저 50만 원짜리 땅을 딱 보니까 저기 좀 멀리 가서 어떻게 계획 관리죠. 예? 또 자유롭게 좋습니다. 좋아.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요. 계획 관리 같은 경우는 40%의 건폐율, 자유노출은 20%입니다. 20%. 기타 특별 혜택이 없어. 그러면요. 요번이 이 땅을 100평짜리 땅을 살 때는요. 이런 시골 농촌 같은 데서 땅을 살 때는요. 곱하기 한 4배짜리 땅을 사야 됩니다. 400평짜리 땅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규모입니다. 요 건폐율과 용적률, 요것도 다 토지마다 결정이 되어진다가 또 바로 그 특징이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. 건폐율. 건폐율. 자, 이거는 그렇죠. 우리가 배웠지만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. 비율.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가장 넓은 부분의 면적, 건폐율. 대지가 이만한데요. 그냥 외벽이죠. 1층, 2층, 3층. 외벽 요 전체가 차지하는 넓이의 면적이 바로 건폐율 하겠습니다. 건폐율. 건축 면적. 이 건물에 가는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벽이 차지하는 넓이만 한다. 우리가 학습할 때 배웠습니다. 바로 건폐율. 그 건폐율의 상한선을 아셔야 된다. 그렇죠. 그래야 소개가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상한선 딱 나와 있죠. 쭉 우리가 외웠던 상한선 뭐 55, 66, 57, 98, 87, 777, 222, 224, 222 그 상한선이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지방 조례에서 결정해준 상한선이 있겠죠. 그래서 다음 좀 또 넘어가 보시면요. 자, 원주시라는 곳에서의 조례에서 발표한 것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.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에서 발표한 요 조례 보고 이 시에서 토지에서의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된다. 이 말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요, 실무하시면 항상요, 해당 그 원주시라는 각종 어떤 시에서 발표한 조례에서 발표되어진 건축 제한 종류하고요, 건폐율, 용적률 규모를 파악해야 됩니다. 그뿐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. 특례를 파악을, 특례. 단순히 그냥 20% 상한선이 있냐? 예, 상한선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. 특례를 받으면요, 그 20이 아니고 40%, 60%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 취락지구는요, 시골 마을에서는 60%입니다. 그것이 농림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들, 원래 20%지만 취락지구 60%라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특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. 어떤 분들이 자기도 취락지구라는 시골 농촌 마을을, 취락지구, 이 농촌 마을에 내 주택을 짓겠다 하는데, 요 장소가 어디냐? 보니까 원래 농림지역이란 요 지역 안에 있는 시골 취락지구 용도지구입니다. 농림지역의 상한선이 20%입니다. 20%. 이게만 떠올려 얘기합니다. 자, 우리 어르신, 그 귀촌하시는데 땅 집을 지을 때 이건 농림지역이니까 땅이 좀 넓어야 됩니다. 그 원하시는 30평짜리 집이 나올 수 없습니다. 30평짜리 집. 보실까요? 40평입니다. 40평. 아니, 20평이네, 20평. 20평이다. 그러면요, 20평짜리 집을 딱 지으시려면 100평이 있어야 20평을 짓습니다. 이렇게 안내하십니다. 틀렸습니다. 요 취락지구는요, 60%의 상한선이 있어. 그러면요, 당신 어르신, 한 50평만 확보해도 이런 집 나옵니다. 40평도 나옵니다. 이와 같이 각종 어떤 이 건폐율 단순히 상한선뿐 아니고 특례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일단 상한선 아십니다. 상한선. 그래서 반드시 조례 확인해서 건폐율 요 상한선을 아셔야 됩니다. 건폐율 아시죠, 여러분들? 건축물이 이 대지에서 펼쳐서 덮고 있는 가장 넓은 비율. 한동, 주동 다 합쳐버립니다. 합쳐서.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. 자, 다음 페이지를 딱 가보시면 40, 이제 5페이지를 가보세요. 40, 어딥니까? 43페이지, 3페이지. 건폐율 특례 보이죠? 그래서 단순히 보시면 건폐율이 상한선이 다 있어요. 우리가 이미 다 학습하신 사항이지만 이 건폐율의 상한선. 일단 국토계획법에 있는 통일적인 상한선 딱 보시면 무슨 뭐 1종 주고 50%, 2종 주고 50%, 또 1조, 전용 1종 50, 전용 2종 50이죠. 일반 1종 보시면 60%, 일반 2종 60%, 일반 3종은 보시면 50%죠. 그 다음에 준주거 70%입니다. 그 다음에 상업지역들, 중심상업지역들 90%, 일반 상업지역 80%, 또요, 유통상업지역 80%, 근린상업지역 70%입니다. 또 공장 있는 공업지역 다 70%죠. 70%입니다.
녹지부터 전부 다 20%죠. 녹지 보시면 보전 녹지 20%, 생산 녹지 20%, 또 자연 녹지 20%. 근데 또 보생자에서 저기 관리죠. 보전 관리 20%, 생산 관리 20%, 또 계획 관리는 또 40% 나죠. 그다음에 농임 지역들 20%, 자연 보전 지역 20%입니다. 이렇게 상한선이 다 있지만 이 상한선 범위 안에서 또 지방 조례에서 결정해 준 그 비율을 또 확인해야 돼요. 이 지방 조례에서는요, 다르게 더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법에 있는 상한선뿐 아니고 지방 그 조례에서 결정해 준 그 상한선도 같이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상한선이 끝이냐? 끝이 아니죠. 요 상한선이 요 22, 뭐 40%, 이렇게 이것이 60% 올라가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이따가 나오는 것이죠. 봅니다. 오른편에. 그래서 보시면 비록 통일적인 사항이 있지만 특정 장소는요, 이것을 완화해서 올려주는 지역들이 있다. 이거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실무 가시면 중요한데요. 그 박스 보이시죠? 43페이지에 084조 보세요. 일반적인 상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장소든 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. 한번. 저기 첫 번째 보시면 나오겠습니다. 저기 개수 자치농산이요. 개수 자치농산 개발 어떤 진흥지구 또요. 보시면 수산자원 그다음에 자연공원구입니다. 공구역. 또 취락지구입니다. 시골 마을들 취락지구. 또 농공단지입니다. 농공단지. 또 보시면 저기 산업단지입니다. 산업단지. 해가지고 개수 자치 농산이었죠. 요 개발지정지구가 어딨냐 보니까 다시 이것이 자연녹지에 있는 개발지정지구, 또 도시지역 말고 관농자 농촌에 있는 개발지정지구, 그다음에 되죠. 그래서 요 개발지정지구 원래 농촌말 자연녹지가 20%입니다. 20%이지만 개발지정지구일 때는 30% 올려준다랍니다. 비도시 지역들 대부분 다 20%입니다. 20%. 이지만요, 개발 지정지구면 40% 올려준다랍니다. 수산단 보호구역, 요것도 보시면 대부분 다 자연환경 보전지가 안에 있습니다. 보통 보시면 20%입니다. 20%. 인데 수산단 보호구역일 때는요, 40% 올려준다 할 겁니다. 그다음에 자연공원 지역들 보시면 대부분 다 자연보전지역인데 보통 20%입니다. 20%인데 요 자연공원 다 정해지면 이것이 60% 된다. 또요, 취락지구 보시면 시골 농촌 말이죠. 녹지부터 해서 관농자, 시골 농촌 말 보시면 대부분 다 20%입니다. 20%. 근데 취락지구 안에 건물 지을 때는요, 60%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이죠. 농공단지, 시골 농촌 말에 공장이 있어요. 공장이 있지만 그 농촌 말도 다 20%입니다. 농공단지이면 70% 이렇게 많이 줍니다. 알죠? 산업단지 다 777, 다 70%입니다. 원래 공업지역은요. 근데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되어지면 80% 올려준다는 것이죠. 이와 같이 특별하게 해당 그 지역이 자연녹지 안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이면 원래 20%지만 30% 올려준다. 또 비도시 40%입니다. 수산자원 보호구역 40%입니다. 자연공원 60%입니다. 취락지구는요, 원래 시골 농촌만 20%지만 취락지구 안에 건물 지을 때는 아주 넓게 건물을 짓게 해준 특혜 혜택을 줍니다. 60% 줍니다. 중요하죠? 어딘가 여기 60%입니다. 중요하죠? 농공단지 농촌말에 공장도 있지만 그 원래 20%지만 70% 덤뿍 혜택을 줍니다.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장소에 위치하면요, 건폐율 자체가 상승이 쫙 되어져. 그러니까요, 단순히 해당 그 용도 지역만 보지 마시고 혜택을 받는 특별한 지역인지를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안내를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취락지구 안에서 귀촌하신다. 귀촌에서 나의 어떤 농촌 어떤 집죠. 귀촌해서 전원주택을 짓겠다 하십니다. 전원주택. 요 전원주택 지을 때 농촌말은 20%입니다. 하지만 취락지구 안에 가시면 60% 더 혜택을 받습니다.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건폐율의 상한선 완화되는 특례, 요것도 확인을 꼭 해서 농촌 인근에서 근무하시면 요걸 소개를 하면 참 기똥찬 소개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말이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. 특례도 수시로 학습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시고요. 특히 자연녹지에서 또 농림지역에서 취락지구라는 곳에서의 건축행위 할 때는 60% 많이 올라간다. 참 이거 흔히들 많이 써먹는 어떤 곳입니다. 그래서 알아주십시오. 다음 이제 보세요. 역시 원주시에서도요, 요 개수자치 농산하면 똑같은 요 완화 혜택을 주겠다. 지방 조례에도요, 요 비율 대부분 다 적용시켜 줍니다. 그래서 이걸 꼭 확인 꼭 하십시오. 자, 기타 각종 어떤 건폐율 완화 사항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일반적인 특례 말고 또 아주 상세한 특례가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잘 보시면 44페이지입니다. 보세요. 주변 여건을 고려한 건폐율 완화 특례 사항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.
그러면 이런 식의 특별한 개수자치농산이라는 이 지역들 말고도 혜택이 많다는 것이죠. 해서 040, 084조입니다. 084조로 보세요. 보시면 084조의 44페이지입니다. 6번에 1번 딱 보시면요.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걸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거주부가 외벽이나 내화구조, 외벽을 내화구조로 갖춘 건물들은요. 80% 이상 90%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겠다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거기 그 혜택 중요합니다. 보시면 준주거지역입니다. 준주거지역. 준주거에서의 건폐율 상한선은요, 70%입니다. 70%. 그 다음에 또 보시면,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.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요, 80%입니다. 80%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? 걸린상업지역. 걸린상업지역은 70%입니다. 70%. 또 보시면 뭐 있죠? 저기, 요 안에, 요 지역 안에 있는 방화지구입니다. 방화지구란 용도지구입니다. 요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하고요. 건축물의 외벽입니다. 이것을 방화 구조가 아니고 내화 구조, 튼튼하게 건물을 딱 지었다 합니다. 그러면 요 건물 혜택을 딱 줍니다. 요 안에서 짓는 건물 가운데에서 주요 주바 외벽을 방화 내화 구조로 했다 하면요. 이때는요. 80% 이상, 90% 이하 법인이 혜택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요. 이것이 이런 세 장소 안에서 세 장소 안에 있는 방화지구인데 그 안에서 건물 지을 때 주거주바 외벽을 내화구조로 했다를 하면요. 이것이 70이 90%까지 80이 90%까지 70이 90% 범위 안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결정해주는 그 규모로 완화될 수가 있다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. 참 좋은 것이죠.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 튼튼하게 딱 지었다라고 요 세 장소에서는 증명하면 건물이 커진다고 그렇죠. 커진다. 1번입니다.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또 2번 보세요. 녹환농자네요. 녹환농자. 녹지부터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보전지역, 농촌 말입니다. 요 안에서 건축물 딱 지으면서 요 안에 있는 방제는 방화의 방제입니다. 방제. 요 방제지구라는 곳인데 요 안에 건물 딱 지으면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할 때는요. 보세요. 녹지면 건폐율이 20%입니다. 보통요. 관리지역 20%입니다. 보통요. 농림 20%입니다. 다 20%다. 원칙은요. 요 20%의 상한선이 있는데 요 안에 방제지구인데 재예방시설 설치했다. 를 하면요. 여기 곱하기 현재 정해져 있는 20% 상한선이 있는데 요 곱하기 1.5배 150% 준다. 그러면요. 요쪽 장소 안에서 건축물 딱 지을 때 방제 안에서 재예방시설 설치했다. 그러면요. 요 22, 30, 30 또 계획까지는 40%입니다. 60 이렇게 올라갑니다. 맞죠? 보세요. 방제지구죠. 녹관 농자 안에서 방제지구 안에서 재해 저감 대책에 맞게 건물 설치했다. 그러면요. 해당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그 건폐율의 150% 1.5배입니다. 계획까지면 40%이기 때문에 60%가 됩니다.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. 또 볼까요? 밑에 보세요. 3번 딱 보세요.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20%입니다. 20%. 그런데 그 안에서 창고시설 또는요 연구소입니다. 자, 자연녹지 안에서 창고와 연구소가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 20%입니다. 그런데 이걸 정축합니다. 정축할 때는요 40% 줍니다. 40%. 그래서 창고나 또요 저기 연구소가 자연녹지 안에 있는데 이거 정축할 때요 이 기존 20%를 초과해서 40%까지 줄 수 있다. 혜택을 주는 것이죠. 또 보세요. 4번입니다. 4번. 계획관리가 40%인데 이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를요 다시 정축합니다. 정축하죠. 자, 계획관리에서 기존 공장과 창고와 연구소를 정축할 때는요 10% 더 붙여서 50 줍니다. 원래 계획관리 40%인데요. 있는 건물, 있는 창고나 공장을 정축한다 할 때 10% 더 주겠다. 이렇게 합니다. 되겠죠? 또 보세요. 오른편에 5번 가보세요. 5번에 보시면 녹간농자. 보통 농촌말입니다. 녹간농자. 근데 계획관리는 뺍니다. 계획관리는 빼고요. 녹지와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전통사찰. 계획관리는 40%입니다. 빼놓고 다 20%인데 전통사찰, 또 문화재, 한옥 등은요 10% 더 줍니다. 그래서 자연녹지, 또 계획관리는 빼고 기타 생산관리와 또 어떤 보전관리와 또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이 다 상한선이 건폐율 20%인데 그래서 문화재, 한옥 또는요 뭡니까 저기 전통사찰을 건축할 때는 30% 주겠다는 것입니다. 보시고요.
자, 또 7번 보세요. 7번 보시면 자영업자의 학교가 있어요. 학교를 정축한다 할 때는요 30%가 주겠다, 10% 더 줍니다. 마치 각기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별한 건물과 유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혜택, 특까지 실무할 때는요 단순히 세월에서 암기상뿐 우리가 상한선뿐 아니고 실무할 때는 이 특례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 소개하셔야 정확한 멋진 소개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자연녹지 20%입니다. 계획관리 80%입니다. 가 아니고 그 목적에 맞는 건물 또 혜택 받는 건물들은요 이것이 40%, 60% 올라간다기죠. 요까지 아셔서 소개해야 정확한 소개가 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.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소개하셔야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고 하신다 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식의 어떤 지위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습니다. 아시고. 자, 다음 장을 넘어가십니다. 보시면 이제 46페이지죠. 자, 또 있습니다. 보세요. 자, 이제 더욱더 멋진 혜택이 나옵니다. 다음 페이지인데요.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